방송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화석연료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야는 해상풍력이었는데요. 모든 개발 허가가 중단됐기 때문이죠. 에너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업 모델을 전환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미국의 정책 대전환에 따라 에너지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미국 시카고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는 3월이 되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강을 물들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염료를 넣은 맥주도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어떤 날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5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광물 협정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르면 현지 시각 4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9시 10분, 우리 시각으로 5일 오전 11시 10분쯤 시작하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협정 합의를 발표하길 희망한 뜻을 참모들에게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광물 협정이 아직 최종 서명단이 아니어서 상황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해 서명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물기로 발표하면서 오는 9일 구체적인 대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식료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201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있기 직전에 일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신베트는 기습 공격 전날인 10월 6일 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용 휴대전화 심카드 45개가 일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일부 이상 징후를 탐지했습니다. 신베트는 이후에 군과 경찰, 국가안보위에 하마스의 공격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만 하마스의 잠재적인 공격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독일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천억 유로 돈으로 768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 유로에 넘는 규모인데요. 양당은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계획대로 GDP 1%인 약 450억 유로 이상을 추가로 국방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해서 한국의 역할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콜비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습니다만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이후로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후에 양국은 2014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핑퐁 게임의 시작. 네. 탁구 경기 보면은 공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놓치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될 텐데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자 관세 부과를 받은 국가들이 다시 미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주고받기가 몇 번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러자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3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했습니다. 네. 트루 총리는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기구의 이 문제를 제소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업체인 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21일에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중국도 나섰습니다. 미국산 닭고기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로 인상하고 71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10% 올리면서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쉐인범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오는 9일날 구체적인 적용 품목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보복 관세에 대해서 즉각 재맞불을 예고했는데요. 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지금. 핑퐁하고 핑이 또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트리도 주지사 네. 총리가 아닙니다. 주지사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이에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상호 관세 똑같은 수준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상무장관이 또 관세 인하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약간 좀 대화의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러트릭 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4일날 통화를 했는데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양측 간에 뭔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경청하고 있다라면서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관세 유예 가능성은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핑퐁 게임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자유무역이라는 순진한 착각. 네, 미국의 월스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요즘 이제 뭐 국제 뉴스는 관세 이게 가장 그렇죠. 키워드고 네.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관세가 이 나라들 간의 무역 장벽이 약간 높아지는 것,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져진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경제 산업 구조가 잘 짜여진 이 나라들 간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 네. 지금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세 나라 간 협력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USMCA 이제 이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 출발점이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로 협정을 하면서 이게 시발점이 된 거고요. 네. 두 나라가 1988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이후에 멕시코까지 합류하면서 이게 94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된 그렇죠. 거고 지금은 이게 USMCA로 바뀌게 된 겁니다. 좀 더 강화된 규제 등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나라 간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관세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북미 자유협정 체계는 두 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경쟁을 키웠고 그래서 G7 회원국을 대접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지가 될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멕시코도 북부 지역에 마킬라도라는 공단 지역이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미국 기업 등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못지않은 어떤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하게 됐고 자동차, 맥주, TV, 의료 장비 등 이런 분야에서 멕시코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발전했는데 네.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자재 수출 중심이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달리 멕시코는 직접 제조를 하면서 북미 자유무역 체계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미국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프타 협상 초기 때 미국 정치권이 멕시코에서 포퓰리즘 정권이 수립되면서 멕시코가 쇄국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결하게 된 건데 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쇄국을 하는 모양이 된 건데요. 결국 이렇게 세 나라가 고도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미국 중심으로의 믿음이 깨지면서 이게 단순히 순진한 착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월세저널은 자유무역의 미래에 베팅한 캐나다, 멕시코의 도박이 틀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북미 지역에 수십 년간 이어진 이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관세가 철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세 나라가 뭉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깨진 자리는 티가 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I told you 뭐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봐 내가 말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될 그런 거라고 얘기잖아. 말했잖아.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말했지? 네. 네. 애기가 말이 막 뛰어가는데 맞지? 뛰지 마. 탁 넘어졌어요. I told you.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누가 건데. 얘기했나요? 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말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격 인상 얘기는 네, 계속 맞습니다. 나왔었어요. 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이 올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매출도 줄고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분기 중에서 수익이 좀 나빠질 것 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EO가 트럼프 관세 여파로 조만간에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타깃의 최고 경영자는요. 겨울철 멕시코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부과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과일, 채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특히 딸기,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그렇죠. 과일이거든요. 이게 네. 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전 유통 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베스트바이 CEO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업체 측에서 3개국에 직접 수입하는 제품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하게 했는데요. 전자제품 공급망이 중국, 멕시코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과 멕시코에서 공급망 의존한 제품 비중이 각각 55%, 20% 결국은 부품 수입하기 때문에 완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타깃과 베스트바이가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작년에 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것이고요. 소비자 심리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두 회사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였는데 네.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럼 물가 인상으로 또 이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소비 심리가 또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이래저래 힘들어지는 거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건 단지 비즈니스일 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그 명분이 홍콩계 기업이 항만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그렇죠.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이 미국으로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가 파나마 항구 운영 사업 지분을 미국계 자산 운영 회사인 블랙록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그리고 그룹의 컨소시엄에 이제 각각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CK 허치슨 홀딩스가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매각 규모가 50억 달러의 부채를 포함해서 2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자회사인 파나마 운합의 그 발보아 항구 그리고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의 지분 90%가 이제 팔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울러서 전 세계 항만 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80%도 이 컨소시엄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로 블랙록 TRL 컨소시엄은 파나마 발보아 항구 그리고 크리스토발 항구는 물론이고요. 멕시코, 네덜란드, 이집트, 호주, 파키스탄 등 23개 국가 43개 항구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CK 허지슨의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순전히 상업적인 것이다.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나마 항구에 관한 최근 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나마 운항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미국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파나마 운하는 1977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파나마에 반환한 건데요. 이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수로 운영이 내부 갈등이나 외교 세력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2000년 이후부터 파나마 운항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CK 허지슨 홀딩스의 자회사가 대서양과 태평양 쪽 터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나마가 중국 쪽에 넘어갔다고 말하면서 이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파나마, 중국, 허치슨 모두가 이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겠네요. 뭐 오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명확한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예. 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휴양지가 아니라 재건이 먼저. 가자지구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랍연맹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응하는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LCC 이집트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가지고 또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달 유엔과 협력해서 가자지구 재건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이집트에서 다시 한 번 더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집트 쪽에서 제안한 그 초안이라고 하는데요. 가자지구 재건에 5년간 총 532억 달러 돈으로 77조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첫 6개월 동안 가자지구에 중장비를 들어가서 건물 잔에 다 치우고요. 가자지구 수용을 위해서 7개 지역에 임시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후 2년 동안 주택 20만 호 건설하고요. 마지막 단계로 2년 반 동안 추가로 20만 호 건설하고 공항도 여기에 세운다고 합니다. 재건 기간 동안에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가자지구 지역의 문제를 관리를 하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쪽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건데요. 재원 마련 위해서 세계은행이 감독하는 신탁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초안에 유엔 평화유지군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최종안에 이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양지로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을 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좀 배제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어떻게 네. 됐나요? 이 부분은? 일단 사실 이거는 아랍 국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난민들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직접 재건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주 후보로 거론된 이집트, 요르단이 강력히 반발을 했었고 이미 네, 네. 또 이번 재건 계획은 미국의 가자 구상에 따른 아랍 국가들의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C 대통령은 자국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아랍 국가들이 수락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날 회의에 대해서 이집트 제안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도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계속 두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이디어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기회가 생겼고 이걸 장려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웃 국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아랍연맹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이게 그 가자지구를 개발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싶은 나라가 사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P통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동의 큰 손으로 불리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들 간에도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이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가자 지구의 통치, 안보, 하마스 미래 등에서 아랍 연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명품이 맞아요? 예. 네. 어떤 얘기일까요? 명품의 나라 파리, 네.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리 패럴림픽, 올림픽 때 받은 메달이 손상이 돼서 파리 조폐국에 메달 교체를 요청한 사례가 무려 220건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런데 메달은 주얼리 브랜드인 쇼메가 디자인한 건데요. 예. 쇼메 진짜 비싼, 그렇죠. 진짜 비싼 제품인데요. 네네. 이게 루비통 모의 헤네시 제품의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그 메달 앞면에 날개를 편 승리 여신 니케가 그리스 파티나 나이고 경기장 날아오는 모습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이 패럴림픽과 올림픽 때 수여한 메달 개수가 5,084개였는데요. 네. 이 가운데 220건의 교체 접수가 요청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네. 동메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메달이 문제군요. 네. 동메달은 구리, 아연 이제 주석으로 합금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은 산화하기 쉽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서 색깔이 변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동메달 만들 때 원래 쓰려고 했었던 광택지에서 금지 성분에서 검출해서 급하게 대체품을 찾는 과정에서 좀 뭔가 차질이 빚었다고 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열심히 그러고 노력해서 계속 동메달을 딴 건데. 색깔이 바래버렸죠. 그래서 이게 진짜 명품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마룬5의 Memories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never felt so lost. And I felt all of the hatred was too powerful to stop. Now my heart feel like an ember and it's lighting up the dark. I'll carry these torches for you and you know I'll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6,624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995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9살이 되는 2006년생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10만 원 대비 2배 늘어난 지원 금액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연리 일대에 국가유산 복원용 목재 생산림에서 수목 2,413주를 발제해 국보와 보물 같은 목조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데 쓰기 위해 비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전면 중단되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화해를 청하며 무기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등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는 포로 교환을 비롯해 한 달간 공중과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오늘 개막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재작년,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3월 17일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이날은 아일랜드뿐만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정임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매년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성인이 원래는 잉글랜드에서 거주하다가 야만인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지금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켈트족의 노예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힘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패트릭이 당시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기독교를 서유럽을 돌면서 전파하고자 평생을 바쳤는데요. 이를 기념하고자 시작한 행사가 시카고는 매년 시카고강 녹색 물들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관광청에 따르면요. 2025년 시카고강 녹색 물들기는 오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행사를 보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요. 매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집해서 정말 큰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올해도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강이 녹색으로 전체가 그렇게 색이 변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신비로운 느낌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행사를 보신 분들은 시카고 리버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강물은 보통 45분 만에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시카고 배관공 연합이 주관을 합니다. 우선 큰 배를 2대를 이용해서요. 네. 강물에 초록색 염료를 뿌려 강을 선명한 에메랄드빛으로 물들입니다. 이렇게 뿌린 염료가 서서히 물에 섞이면서 점차적으로 녹색으로 변해가는데요. 네. 이렇게 물든 시카고 강은 행사 이후에도 며칠 동안 유지가 되면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행사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면서요? 네, 시카고에서는 1962년부터 매년 성 패트릭데이 축제 기간에 시카고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녹색은 아일랜드가 영국 지배에 대한 반란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색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물들이는 것인데요. 시카고 강에 초록 염료를 뿌리는 행사는요. 사실 과거에 시카고 강을 오염시키는 하수 폐기물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네. 시카고 시장이 배관공들을 시켜서 뿌렸던 염료가 녹색으로 변한 아.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네. 이후 1962년 지역 배관공 조합인 시카고 플러머 유니언이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코로나19 사태 방역 조치가 강화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요. 매년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염료가 빠지지 않아서 녹색강이 약 한 달간 유지가 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며칠 만에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염료가 뭐 환경 오염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오렌지 파우더를 원료로 하는 초록색 물감의 제조 방법은 극비리에 진행돼서 정확히 그 정체를 알 수는 없는데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화학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친환경 파우더를 원료로 한 물질로 특수 제작이 돼서 네. 강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정확한 제조 기술은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카고강 물들이기 축제 이 외에도 다른 행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날만큼은 온통 거리가 초록색으로 가득 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리색은 물론 그 코털 또 심지어 수염 이 색까지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네, 의상도 초록색으로 코디를 하고 또 세이클로버 액세서리와 녹색 모자, 머리띠를 쓰고 축제를 즐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날만큼은요. 아이리시 펍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맥주마저도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린 비어를 이날만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색소를 첨가했을 뿐 맥주 맛은 그대로입니다. 초록색 맥주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행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가 정말 빠르게 많이 변화하면서 정신없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이제 흔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취임 직후에 뭐 에너지 관련된 여러 행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신 적도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 직후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국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고, 네. 뭐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 조치를 이제 폐지한다 등등의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죠. 네. 이제 한 달쯤 지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부터 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총 11가지의 에너지 종류를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라 함은 이거 이런 것이다라고 11가지로 정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격이 가장 크게 이제 미치는 분야는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해상 풍력으로 하는 발전 규모가 컸었나요?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미국의 해상 풍력 시설 규모는 0.2기가와트 수준이어가지고 매우 작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한 14기가와트니까 영국보다 한참 작은 수준이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 동해안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풍력 발전을 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바다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상 풍력과 관련되는 개발 허가 진행 중이던 것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장 큰 타격을 받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진행되던 전체 시설 용량이 한 60기가와트. 그러니까 오. 영국보다도 한 4배 이상 많은 사이즈였는데 네. 이 가운데 뭐 90% 이상이 현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날벼락 네, 맞습니다. 대통령 바뀌었을 뿐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풍력업체 대부분이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이제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은 뭐 별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렇죠. 비용을 축소하는 뭐 이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한 2년 전부터도 미국의 해상 풍력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전에 아. 인플레이션도 높아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지 마라는 행정명령까지 나오니까 네. 업체들로서는 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업체들이 피해가 컸나요? 일단 세계 최대 풍력 업체 덴마크의 이제 웨스테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프로젝트 전면 철수를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기업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제 모색했던 쉘 같은 이제 석유 메이저 업체 네, 같은 네. 경우도 이미 연방 정부 승인까지 다 받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해상 풍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SNS가 있죠. 네. 트루스 소셜이라고 네, 하는 네. 여기에서 쉘이 진행하던 애틀란틱 쇼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쉘이 지금 손해를 보게 된 것은 한 1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다른 석유 메이저 업체인 토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미국 풍력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 네. 4년 4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철수하니까 네. 뭐 대통령은 좋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은 속이 다 시원하겠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고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던 단계니까 괜찮을까요? 이게 큰 영향이 없을까요? 미국 자체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미국한테는 영향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요즘에 이제 AI의 그렇죠. 진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AI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막대한 전력을 예. 필요로 하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제 테슬라 AI 클라우드를 만들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미국 전체 이동식 발전기의 25%를 가져와서야 겨우 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그렇죠. 유통시킬 수 있어 해야 되는데 네. 풍력을 이제 치우고 나니까 특히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야 이거 앞으로 미래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면 이거 어디서 확보하지? 라는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 거에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분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땅도 하시는데 넓은데 그렇죠. 어딘가는 있겠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딘가는 있어요. 네. 있는데 갖고 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송전 뭐 수천 킬로를 달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대부분의 권역별 뭐 서부, 중서부 지역, 그다음에 동부 지역, 남부 네. 지역, 뭐 서부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서 그렇죠. 네.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망은 쉽지 규모가 않겠네요. 이제 크지 않은 네.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몰려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규모 AI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서는 것을 선호하는데 네. 전력 수요는 높은데 뭐 풍력이라든지 뭐 가스 화력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가 제한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풍력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이게 지금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목표인데 네. 이에 상응하는 이제 대규모 전력 공급이 새로 없으면 이거 과연 충당 가능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해상 풍력이 단가가 워낙 좀 비싸서 네. 예. 좀 이용하기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매우 저렴하다라는 게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이제 이미 확립이 됐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 생산 방식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이제 주더라도 네. 뭐 메가와트 아워당 한 74달러에서 140달러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이제 가스 화력 발전소가 45에서 108달러 정도 되니까 한 50% 정도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적으로는 사실 굳이 해상풍력 이거 해야 되냐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성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점은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한순간에 흘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다른 분야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믿고 예.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비싼 나라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네. 여러 가지도 비싸고. 근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비싸지만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측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측 가능성, 안정적인 게 이제 사업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제일 중요한 중요하죠. 거였는데 이제 그 믿음이 조금 깨지고 있다라는 네, 게 그렇게 보시면 문제인 되겠습니다. 것 같고요. 아무튼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기업들도 좀 뭐 다들 바쁘겠는데요. 예, 기업들로서도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풍력에 대한 투자 축소, 철수뿐만 아니고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네.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이제 석유 메이저 업체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석유 메이저 회사인데 예.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던 그런 중이었던 거죠. 그렇죠. 육식 동물이 갑자기 초식 동물이 될래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이제 좀 의문을 표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예. 사실 BP 같은 경우는 2000년,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25년 전부터 화석 연료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친환경적인 뭐 석유 및 가스 회사라는 이런 표를 걸고 변신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BP라는 구호는 이제 비욘드 페트롤리움 이라는 이제 구호로 바꿔서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한 착한 기업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이 BP도 노선을 180도 이제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석유가 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와 석유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다른 석유 메이저 기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수익률에 이제 화가 난 이제 행동주의 펀드, 뭐 엘리엇 투자 매니지먼트 이런 네. 쪽에 나서 가지고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영권을 뺏어버릴 거야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압박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게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기존 전략은 석유 및 가스 생산은 점차 줄여 나간다. 그리고 5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더 늘릴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 포기를 선언했고요. 네. 대신 화석에너지 탐사 그리고 생산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20% 이상 증가시키고 그럼 네. 이 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서 여기서 충당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말 바꾸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그렇죠. 바꿀 때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BP도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답이 사실 좀 궁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어. 속도 조절. 예, 그래서 네. 이 사회의 변화 속도보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갔으니까 네. 좀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방향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 녹색 전환 뭐 이런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나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정부가 그렇죠.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하고 정책을 끌고 가주는 게 중요한데 네. 세계 최강 강국인 미국이 갑자기 이제 태도를 급선회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무리 큰 기업도 여기에 이제 저항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BP도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받는 기업이었는데 네. 뭐 이거 포기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다른 회사처럼 이제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로 더 네. 많은 화석연료 생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파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이제 오해들이 약간씩 있는데 네. 사실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있는 행정부처로 하여금 야, 그동안에 화석연료 생산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뭐야? 그 분명히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더 좋게 개선하는 방안을 갖고 와라는 것이 이제 행정명령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나 가스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이제 ESG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제 활동을 제약하는
이제 옥죄는 이제 그런 요소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니까 당연히 화석연료 생산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뭐 지극히 타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돈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P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속 추진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낮아졌어요. 좋지 않았죠. 예. 네. 그런데 2023년부터 좀 빨리 이제 방향을 선회했던 쉘, 토탈 뭐 이런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작년에 만들어냈고요. 네.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뭐 재생에너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익만 생각하면 그렇죠. 뭐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네. 지속 가능한 뭐 기업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뭐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도 바뀌어야지. 네, 라는 네, 이제 네.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네.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전환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BP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또 한 4년 후에 다시 재생에너지로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미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수요가 어떻든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지는 시장에 계속 있는 게 좋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IEA 같은 경우는 네. 2030년 정도 되면 화석연료 수요가 정점을 아마 찍을 거고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쯤부터 손을 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당연히 이제 오펙 같은 기구는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율은 분명히 둔화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수요는 뭐 한 2050년까지 증가할 거다. 2050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IEA나 오펙이나 다 자신들의 희망이 좀 반영돼 있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말을 믿고 이거를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뭐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뭔가 좀 힘겨루기 마지막으로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겨루기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요즘에 미국이나 또 주요 업체들 변화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네. 화석연료도 또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 장단점이 모두가 똑같게 느끼는 게 아니고 지역이나 국가별로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공존하면서 나름대로 서로 역할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이 과정이 이제 매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우당탕탕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그러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모두를 뭐 좀 비효율을 감내하더라도 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불리해요. 네. 사실 재생에너지도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고 네. 화석에너지는 뭐 당연히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라에 살고 우리나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사실 비효율을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좀 비효율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화석에너지 다 수입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저렴한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했던 것처럼 네. 뭐 이런 능력을 좀 더 키워가지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너는 네. 왼쪽 토끼, 나는 오른쪽 토끼 이렇게 서로 역할을 좀 나눠서 잡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양극화된 사회에서 서로 남 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나는 안 뛰고 상대방만 왜 그 토끼를 잡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과연 좀 이렇게 두 마리 쉽지는 토끼를 잡는 않겠네요. 사회적 노력이 잘 될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어쩌면 비효율을 감내하고서라도 양쪽을 그렇죠. 예. 지금 한쪽으로 베팅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날 것 같다 보니까 흐름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뭐 안전이 최고다. 라는 관점에서 좀 우리가 뭐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감고 어쨌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율천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잭슨 브라운의 The Road Out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